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발표, 네 번째 발표가 남았습니다. 순서로는 다섯 번째 발표입니다. 특으로 함께하는 구미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모공대 김기곤 교수님 오셨죠? 예, 예. 그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금호공대에서 저희 이승희 교수님과 같이 경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곤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좋은 점은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끝낼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가능한 한 40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한 30분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희 교수님이 5분 당기셔가지고 칭찬을 들으셨는데 저는 10분을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 특으로 함께하는 구미의 미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우리 금호공대에 작년 7월에 구미 정책개발센터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금호공대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지자체와 함께하는, 그리고 구미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구미 정책개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 정책개발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들어가고, 그러한 정책 제안들 중에서 좀 괜찮은 정책들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야심차게 작년 7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년 차째 이어오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을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시 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인문도시 지원사업단에서 뭔가 하나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뭘 가지고 가서 발표를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내가 정책개발센터를 하면서 우리 시한테 제시한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중에 4개의 특구를 만들어 가지고 특구를 지정을 해서 그러한 4개의 특구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구미시도 그 4개의 특구 중에서 2개의 특구가 선정이 됐고, 그 2개의 특구가 선정이 돼서 이게 이제 시민들과 함께 그 정책을 실행해 가고, 이게 시민들에게 뭔가 와닿는 그런 정책으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특구를 땄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특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으로 특구를 지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특구를 지정받음으로써 어떻게 구미시의 생활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구미시에 자료를 요청을 했고, 구미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단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구미시에서 받은 내용인데, 제가 제 나름대로 우리 법전을 해석하듯,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 경제학적 관점, 그리고 우리 경영학적 관점에서 뭔가 이걸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특구 지정에 관한, 특구 지정 사업에 관련해서 이해를 하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그 기본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내놓은 책자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지방의 현실,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지방인구 감소의 현 주소가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인구가 얘기가 나올까요? 우리가 인구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7 얼마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시대에서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의 기본은 인구 성장입니다. 인구 성장.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 그 인구 성장한 만큼 기본적으로 자연 성장률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버리면 자연 성장률을 놓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경제 성장률을 그 위에다 쌓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구가 있어야 돼, 인구가. 근데 이 인구가 문제는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활동 인구가 중요한데 경제활동 인구가 결국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아까 경제 성장률을 자연 경제 성장률을 이끌듯이 그럼 GRDP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하고 똑같이 변화합니다. 인구하고 똑같이.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모든 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GRDP도 수도권의 비수도권보다 높아지게 되고 인구의 감소율도 지방이 훨씬 이제 그 전까지는 인구의 숫자가 지방이 비수도권이 더 많았는데 이제 수도권이 더 많아지는 이게 2015년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 문제가 인구 문제와 결부됐다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오면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고민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확장을 시킬 것인가, 인구를 늘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인구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통합을 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인구의 수를 전체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구의 수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역 간의 광역화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비중의 변화가 됐는데 일자리도 2015년에서 2018년 사이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도 이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요즘 경제가 어렵네 그러는데 어떤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경제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어렵다. 왜 자영업자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자영업자들이 말하는 경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때 그 경제는 또 어떤 경제일까요? 경제는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이 잘 안 된다. 생산을 적게 한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소비를 안 한다. 이 소비 지출 측면에서의 경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소비가 안 된다. 그럼 소비를 하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게 분배 측면이에요. 그래서 생산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분배를 거쳐가지고 소득을 높이게 되고 소득이 지출로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또 다른 생산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소비에서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소득에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득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고 소비가 안 되니까 재고가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생산이 부족하게 되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가 뭐 맛이 없게 만들거나 음식점이 뭐 공급을 부족하게 하거나 그래서 경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은 되는데 그걸 사 먹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의 지출이 부족해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산에다 강조를 할 수도 있지만 지출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출에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구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생산도시
생산에다만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미에서는 어디 가서 쇼핑할 데도 없어. 사실 백화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무늬만 백화점인 동아백화점 하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소비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대구에서 이루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 같다. 근데 희소식이에요. 오늘 있잖아요. 오늘 대경선이 개통했습니다. 즉 말해서 저 경산에서부터 대구를 거쳐가지고 이 구미까지 대경선이 개통이 됐어요. 물론 지자체에서는 걱정합니다. 이게 소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는 걱정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대구와 같은 지역권이라고 지역 상생 발전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일자리 비중도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인구 비중 변화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굉장히 문제가 이제 우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그래서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수도권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하지 않아요. 왜?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냐면 여기 지방에서 인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방이 갈수록 올라가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방에 잡아놓을 거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시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4가지 특구 중에서 저는 지방시대가 살아나려면 가장 좋은 특구가 문화특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주 여건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이 전부 다 정주 여건이잖아요. 정주 여건과 가장 관련이 있는 특구는 문화특구고, 우리 실제로 구미에 사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무슨 행사를 하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꼭 이 도시 구미 이 시에 있는 도심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게 보면 외곽으로 나가 보면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또 우리 굉장히 도농복합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 부분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아서 소득이 높아서 지금까지 산업 도시로 알려졌을 뿐이지 이 농업 부분에 자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문화특구로서 그런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문화특구는 우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 초중고 폐교 현황도 이렇게 보시면 수도권은 11%밖에 안 줄었어요. 초중고등학교가. 그런데 우리 지방 비수도권은 거의 90% 가까이 학교 수가 초중고등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준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또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우리가 교육특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대학만 강조하던 이런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그리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 학생들이 지방에 정주하면서 직장까지 같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전 주기적인 교육특구, 이걸 만드는 게 지방시대에서 제안한 교육특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육특구는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지방시 이런 그 제도를 정책을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4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산하에 지금 출범을 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23년부터 27년간 5개년 계획이에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특구와 기회발전특구가 우리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특별회계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세금 걷어들이는 일반 회계가 아니라 지방의 지역 균형 발전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를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거기에 특별회계를 만들고 거기에 규모를 확대해서 지방 발전에 도움을 줘보겠다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고요. 요거는 지방시대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2월 달에 시도별로 지방시대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17개 시도가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부문별 계획을 세워서 초강력권 발전계획과 함께해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책대로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해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 지자체들도 전부 다 지방시대 이런 계획을 지방시대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올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금 특구가 2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자, 지방시대를 하면서 가장 중점적인 추진 과제로 4개를, 즉 말해서 4가지 특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가지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자. 그 다음에 2번째는 교육발전 특구를 도입해가지고 지역과 대학, 이렇게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생각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직장 생활까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위에 있는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가 2개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융합 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그랬는데 요건 저희가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될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도심 융합 특구 조성은 우리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 특구와 로컬 컨텐츠로 지역 활력 강화. 저는 내심 이 부분이 구미로서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문화 특구가 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추진 과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인구 감소 지역을 부활할 수 있는 3종 프로젝트로 지방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 보자.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 이용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자. 초광역권을 활성화해 보자. 또 개성 있는 특화 발전을 위한 지역 정책의 체계적 이행을 지원해 보자 해서 쭉 요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놨어요. 보시면 먼저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는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뒷부분에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발전 특구는 장을 달리해서 제가 좀 표현을 해놨어요. 자, 기회발전 특구는 3가지입니다. 가장 핵심 추진 정책이 규제 특례,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국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기회발전 특구 부분의 가장 중요한 중요 정책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이따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구미시에서도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의 추진 방안 의결, 그 다음에 지방정부 계획 수립 및 신청 등을 통한 특구 지정. 그래서 이 특구 지정에 우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구 지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하는 사업이 우리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그 제안서를 이제 기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보면은 구미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부분에서 저희가 기회발전 특구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에서는 주력 기업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방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큰 대기업들이 뭐 중견기업 이상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계획서를 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가만히 돼서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발전특구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말 그대로 지방 주도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를 양성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특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미에서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좋은 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는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들이 이사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유출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돌봄부터 해가지고 초중고 대학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교육발전특구를 운영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대학 지원도 예전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을 했지만 사립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지자체로 재원이 모두 내려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뭐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죠. 라이스 체계로 해서 라이스에서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넣고 그 대학에서 지원금을 받고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아쉽게 이제 예비 지정만 선정이 됐지만 본 지정은 안 됐는데 글로컬 대학 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발전특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하고 여기는 이제 지방 대도심에다가 직장과 주거지역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거점 복합을 개발하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승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복합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는 일자리와 주거하는 곳과 즐길 수 있는 곳이 한꺼번에 좀 몰려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도시융합특구에 지정이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갖춰져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비결은 정주 여건을 어떻게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주 여건을 개선해줘서 이 생활 인구가 많이 남아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화특구, 아쉬운 특구, 문화특구.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를 선정하는 이런 문화특구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문화특구를 만들어서 문화를 가지고 어떤 경제로 연결시키는 그리고 정주 여건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아까 우리 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부 지침들인데요. 이 세부 지침들은 뭐 우리 구미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생활인구 확대, 세컨드 홈 활성화예요. 이건 굉장히 이제는 정주 여건을 좋게 개선해서 정주하는 인구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주를 안 하더라도 구미에 자꾸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경선이 아마 우리 대학으로서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경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대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스쿨버스로 운행을 거기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학교로서도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스쿨버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6시 이후에는 학교에 없어요. 다 대부분 스쿨버스 타고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주변에 원룸밖에 없어요. 우리 금호공대 혹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룸밖에 없어요. 상가가 없어요. 상가가. 대학 앞이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곳은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금호공대가 특히 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데 이제 대경선이 이제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꼭 그 스쿨버스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대체 교통 노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미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거다. 그러면 구미에 체류하는 시간에 이 학생들이 뭘 할 거냐, 이런 지금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체류를 할 의향이 있는지, 그다음에 체류를 한다면 몇 시간 정도 하겠는지, 그다음에 한다면 그동안에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저희가 그런 자료 분석을 해서 시에다 제안을 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여기 학교에 남아서 뭔가 남아서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방문인구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문화특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주인구 확대는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오셨으니까. 근데 정주인구 확대에서 이제는 외국인 유입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로만 어떤 인구를 구성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가능한 한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을 유입을 시켜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 정책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첨단 전략 산업 중심의 지방 경제 성장인데, 역시 우리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금 실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업단지 제도 혁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해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강서기업을 육성하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구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T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IT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이렇게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징을 살려서 농촌도 매력 있는 농촌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귀농 인구라든지 이런 또 관광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꼭 우리가 도심에다가 어떤 스타트업이라든가 창업 공간을 마련할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조금 외곽에 우리 요즘은 교통망이 워낙 잘 구축이 돼 있으니까 조금 외곽 지역에 싼 지역에 땅을 구입해서 그쪽에 어떤 창업 공간과 그다음에 어떤 문화시설, 복합시설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역 활력타운 조성 있고요. 그다음에 킬러 규제 해소로 지방 혁신 생태계를 좀 강화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으로, 즉 말해서 지방 분권형 국가로 전환해보자. 그런데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주장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지방 시대에서는 가능하면 분권형 국가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방에게 권한을 좀 이양을 해주자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지방시대위원회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5년 후에는 그러면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 인구도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방대학이 지역 혁신과 함께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밋빛 어떤 약간 환상에 가까운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정책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아쉬운 게 그런 거죠.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국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따올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업 따올 때 노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그 부분이 그냥 처음에 계획 세웠던 대로 그냥 그거 맞추는데 급급한 거죠. 그 목표 달성에 급급한.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획 세울 때의 환경하고 실제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걸 실행할 때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럼 그 환경 변화를 반영을 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들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주는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원치 않아요. 이거 계획서대로 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킬러 규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되고 나면 지자체에서 좀 더 그 환경을 분석을 해서 환경 변화에 맞는 그런 그 어떤 그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말 지방 분권 국가 경영제를 좀 만들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방시대 얘기는 다 끝내고요. 구미 기회발전 특구하고 그다음에 교육발전 특구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시면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우리 이승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1단지에서 5단지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구미 기회발전 특구로 위치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죠. 광역화해 보자 이런 얘기고. 업종은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략 특화 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조업에 이렇게 한계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회 발전 특구는 될 수 있는데 문화 발전 특구로 연결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섞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분야는 반도체 방위 산업 그리고 2차 전지와 신소재 분야에 우리가 기회 발전 특구를 활용을 할 거고요. 관내 투자기업, 투자예전기업, 그다음에 산업기업의 지원 시설을 갖추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미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앵커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우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SK 실트론, LG 이노텍, 원익 QNC, KEC 요 5개의 4개의 기업이 앵커 기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방위 산업에서는 한화 시스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2차 전지로는 LG 화학이죠. 그리고 신소재에서는 도레이 첨단 소재 기업이 앵커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회발전 특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세제 감면을 세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뭐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상속세 특히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 100% 감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방에서 특구 내에 창업을 할 경우 비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 오히려 이게 그 비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어떤 세제 혜택을 주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뭐 수도권에서는 거의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책자에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육발전 특구는 3가지 주요 핵심 지침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중심 지속 가능한 돌봄, 그리고 지역 책임, 기업 참여, 공교육 혁신, 그리고 구미시와 대학이 지이웃 시티를 만들어서 구미 대학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보자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뭐 신개념 돌봄 체계 구축, 그다음에 구미 친화 미래형 교육 서비스 지원, 구미형 유보 및 유초 연계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3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한 3-4가지씩의 세부 지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신개념 돌봄 체제 구축을 보면 의료 보건 연계, 돌봄 지원 강화 등 뭐 예를 들면 돌봄 지원 온라인 시스템 LMS 구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뭐 여기 첫 번째 파일에서 그런데 대부분 다 이루어져 있고요. 돌봄 지원 온라인 시스템 LMS 구축만 이번에 신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하고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색깔이 지금 여기서는 구별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구미 친화 미래형 교육 서비스 지원 그리고 구미형 유보 및 유초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동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보는 게 교육발전 특구에서 첫 번째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 책임, 기업 참여, 공교육 혁신. 그래서 지역에서 모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교육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참여하고 어떤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서 수요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보자라는 게 교육발전 특구에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그리고 기업 실무형 인재 양성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인데 지금 뭐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림은 좋은데 마이스터고를 안 간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의 마이스터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거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거의 90% 이상의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대학을 안 가면 대학을 못 갈 것 같으면 거기를 안 가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별도의 어떤 대학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자라는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교육 우리 지자체에서 협의를 통해 갖고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교육자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립형 포스트 학교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철로는 GUCT 조성,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이고 결국은 여기에서 일하면서 배우고 직장에 취업하고 그다음에 사는 학직주 일치를 위한 정착 기반을 강화해 보자는 게 GUCT 기반 구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지역의 기업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교육을 해보자 이런 부분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수들이 옛날에 학위 받을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년할 때까지 써먹다 가다 보니까 이게 교육 맞춤형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교육 과정 변경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교수들끼리 다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교육 과정에 반영할 것인가? 결국은 인센티브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구미 첨단 전략 산업 핵심 인재 육성 사업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뭐 두서없이 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두서는 있었던 것 같고 단지 제가 연구한 내용은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미에서 지금 선정된 특구 2개의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시대에서 얘기한 4개의 특구 중에 선정은 안 됐지만 그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특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특구에서 지정이 안 됐을지라도 구미시에서 좀 노력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이다. 결론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정주 인구를 높이거나 늘리거나 아니면 생활 인구, 관광 인구를 어떻게 하면 유입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